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살짝 얼굴이 이제 스포처럼 나갔어요. 네. 굉장히 근엄한 모습으로 준비 중인 모습이었는데. 깜짝 놀랐고요. 네. 딴짓하고 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래도 딱 정면을 보고 계셨는데 네. 오늘 시장이 좀 딴짓을 해도 될 만큼 뭔가 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불안한 시장인데 네. 이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되면서 시장이 좀 못 가고 있는데요.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어쨌든 협상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 부채한도 협상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할 거면 사실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요. 아직 협상이 안 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번 주말까지도 안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옐런 재무장관이 6월 1일까지 시간을 뒀지만은 사실상 6월 1일까지 안 하더라도 6월 중순이나 6월 말까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지연되고 있는 건데 지금의 정황상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된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미국이 돈을 못 갚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앙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돈이 없어 못 갚는 게 아니죠. 이 정치적인 이슈에서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이를 간과하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다만 이번 주까지도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된다고 하면 시장은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미국의 정치권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아닙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일부 현금화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또 이제 협상이 된다면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종목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확실한 두 가지의 종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종목을 엄선해 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기 앞서서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대한제당 말씀드렸는데 지금 곡물 관련주들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밀가격이 급등하고 올라가면서 이게 단기 테마로 좀 봤던 건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곡물 중에서도 설탕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간 건데 제가 지난주에 대한제당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급등 나왔었고요. 잠깐 조정 뒤에 오늘 또 급등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대한제당뿐만이 아니라 미래생명자원부터 많은 곡물 관련주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최대 밀 생산지에서 지금 그 재배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 3,900원 말씀드렸고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보다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다른 곡물 관련주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5월 초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MD스테크 AI 기업 쪽에서도요. 확실히 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MD스테크 제가 목표가를 2,8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100원 정도 좀 모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일 같은 데도 올라서고 있죠. 결국은 지금 AI는 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커지는 건 맞는데 여기서 과연 그 기술이 빛날 것이냐 아니면 소외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런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져가야겠죠. 역시나 AI 쪽도 우리가 잘 골라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좀 시장은 지연되긴 하더라도요. 약간의 리스크 관리 하겠지만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종목들은 더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확실한 두 개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무언가의 상승을 억누르고 있을 때 그 억누르는 게 없어진다면은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두 종목을 또 골라봤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보시죠. 인텔도 나서는 후공정 패키지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그냥 칩스 업체인데 인텔까지 후공정 패키지가 나선다. 원래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시장에 독점적으로 진출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이 미세공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후공정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미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데 네. 한번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첨단 패키지 기술로 이 파운드리, 이 OS80, 그러니까 이 첨단 패키징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하는 건데 이 OS80 시장에 도전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인텔의 CEO가 한 말이 뭐냐면 이 전공정 웨이퍼만 따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만 따로 하고 후공정만 따로 서비스하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패키지 서비스로 일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파운드리 기업들이요. 후공정은 따로 맡깁니다.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후공정까지 같이 하면서 특히나 첨단 패키지로 같이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로 가는 과정에서 이 후공정까지 강조한 거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 인텔이 전문 OS8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미세공정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 미세공정이 예를 들어서 4나노에서 2나노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보다 적은 비용으로 후공정에서 이 칩의 성능을 더 끌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첨단 패키징인데, 그쪽 시장으로 뛰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인텔까지 뛰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다. 그래서 자체 칩 생산만을 하던 인텔이 이 패키지 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데, 실제 이 MCP라고 하는 멀티칩 패키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이 FC BGA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 플리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후공정은요 다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와이어 본딩으로 연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볼로 연결하는 이 첨단 패키지 넘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 기술을 이미 갖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인텔의 이 OS8 시장 뛰어드는 걸로 인해서 더욱더 부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서 지금 50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그 종목을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50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종목, 이 후공정 패키지 시장에 인텔도 뛰어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커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떤 종목이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시그네틱스였습니다. 저희 네. 시청자분들도 몇 분 맞춰주셨어요. 아유, 똑똑하시네요, 다시. 네. 이 시그네틱스가 일단 패키징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50년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패키징 쪽에서는 좀 알아주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후공정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와이어 방식으로 연결하다가 지금 이걸 뒤집어서 볼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 칩과 기판의 어떤 연결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첨단 패키징이라고 하는 건데, 그 기판에 이제 금속 선을 긋는 그 역할을 시그네틱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첨단 패키징에 있어서 또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시그네틱스다라는 건데, 실제 그 기술을 국내외 60개 이상의 고객사 확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뭐 하이닉스부터 지금 국내 빅테크 기업도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 비중이 32%, 그다음에 지금 그 비메모리 분야 쪽에서는 브로드컴의 비중이 25%인데, 지금 구글이 브로드컴하고 협력을 해서 AI 반도체 TPU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혜가 또 이 시그네틱스가 되기도 하는 거고, 오늘 아침 뉴스 보시게 되면은 애플이 브로드컴하고 조단위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플이 최근에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원래 브로드컴이 이제 애플에 공급하고 있던 건데요. 이 브로드컴하고 이제 계약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던 건데, 오늘 아침 소식을 보게 되면은 애플이 지금 브로드컴하고 이제 조단위의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 조단위의 계약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애플이 그 자체 통신칩 개발을 좀 뒤로하고 이 브로드컴하고 다시 손을 잡는 이야기고요. 브로드컴에 또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는 시그네틱스가 당연히 이 뉴스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브로드컴 수혜 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인텔이 이 OS8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패키징 시장이 더욱더 커지는 부분이 있고, 또 커지는 부분을 확인시켜 준 거기 때문에 이 패키징 쪽에서 이미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그네틱스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미 충분히 좀 하락이 나와 있어 갖고요. 주가를 좀 길게 보시면은 IT 기업들 대부분이 바닥에 있죠.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 저점을 좀 올려가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올라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길게 보시면 워낙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후공정의 대표적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고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좀 소형주다 보니까 늦게 부각되는 건데, 이 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좀 잘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시그네틱스 목표가를요 1,600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27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600원, 손절 가격은 1,270원 제시했습니다. 네. 1,600원의 목표가를 본다면은 이걸 네. 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장기로는 이제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다음 주까지 못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여기까지 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네틱스를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도 보겠습니다.
1963년 이후 최악의 밀 생산, 지금 뭐 육류 파동, 곡물 파동, 또 우리 식당 물가를 위협하는 뉴스들이 그렇죠. 쏟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제로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1963년이면은 이때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네, 한참 전인데 네. 지금 대충 계산해도 한 7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 밀 생산이 가장 최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게 최근에 곡물 가격이 올라간 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 흑해 협상이 안 되면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이제 기후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밀 생산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미국의 최대 밀 주산지인데 지금 여기가 최악의 흉작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뭄과 냉해로 이 겨울 재배 면적의 33%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 지금 밀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보험금을 받자는 판단에 아예 그냥 갈아엎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33%가 생산 안 되는 거고 지금 산지 전망 같은 경우는 더 비관적인데 실제로 지금 그 곡물 생산업체인 이 프람 팜랜드 같은 경우는 9,500에이커면은 여의도 면적이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인데 이 9,500에이커 달하는 그 밀 재배 면적의 47%를 수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농부들이 밀 수확을 포기했던 1989년도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요. 1963년 이후 최악의 상황, 최악으로 지금 덕게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흑해 협상이 지금 연장을 했지만은 러시아가 막고 있다고 하죠. 그것 때문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것 때문에 밀 수급 차질 받았는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 지금 기후 환경 변화 때문에도 밀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5위 밀 수국인 지금 미국마저도 지금 흉상을 겪고 있어서 식량 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이런 곡물 관련주들의 어떤 테마성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안 간 종목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수혜주인데 아직 안 간 종목이 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 여기 밀이라는 게 좀 많이 보이니까 네. 곡물과 관련된 종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언덕이 덕분에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사실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여서 이게 진짜 찐 수혜가 있다 없다로도 갑론을 막이 심하거든요. 그 찐수에 그래 제가 지금 이제 실제 이 밀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네. 미래생명자원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막 올라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밀 값이 올라가고 생산이 안 되면은 실제 이제 그 사료값이 올라가면서 이 사료를 먹는 소, 돼지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팜스토리가 수익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합 사료, 이 제주 도소매 축산물을 유통하는 기업 업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료값이나 이 돼지, 소값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육류 파동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구제역 때문에 지금 한우값이 올라가고 있죠. 다만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와 돼지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도축년 소의 물량이 지금 이제 없어지면서 소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의도의 40배 규모의 러시아 농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여의도 4배 규모의 그 생산지에서 절반이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대규모의 어떤 농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마 팜스토리가 좀 수혜를 부과받지 않을까 해서 팜스토리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팜스토리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과 비교해 보시면 미래생명자원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지금 차트를 한번 길게 보시면은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건데 이 매물 소화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급등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밀 생산이 안 되는 것이 좀 오래 간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번 여름은 지금 엘니뇨까지 좀 우려가 되고 있어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전고점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팜스토리를 목표가를 2,600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050원으로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목표 주가는 2,600원, 손절가는 2,050원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종목도 봤는데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빨리 이 부찬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사라졌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를 제가 예상해드릴 거니까는 네. 4시 시작하는 모의방송 오시면 될 것 같고 부채한도 협상이 좀 지연된다면은 결국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다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야 될지 또 협상이 끝난다면 어떤 종목이 갈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오늘 4시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는 다양한 방법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